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414장 4절입니다. 너희들은 삼가 타락치 말고 오직 일심으로 믿어나가라. Be careful never to stray and keep your faith with one mind. 한 줄씩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삼가 타락치 말고 Be careful never to stray. 오직 일심으로 믿어나가라. And keep your faith with one mind. 세상의 어두운 기운에 유혹당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 탈원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 겸 국민과 대화 행사에서 4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지만 북한군에 대한 발언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국영방송과 소셜미디어로 생중계되었으며 약 250만 건의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북한군 참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행사에서 우크라이나가 장악 중인 쿠르스크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행사에서는 쿠르스크 전선에 참여한 태평양 함대 155 해병여단 병사들이 보낸 깃발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깃발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깃발을 든 병사 중 아시아계 외모의 병사가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의 침묵이 북한군 참전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SW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데 북한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쿠르스크 플레오보 지역에서 북한군이 단독으로 지역을 점령했음에도 155 해병여단이 이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군의 기여를 숨기고 참전에 대한 증거를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며 소모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한 물자 부족과 보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군 관련 언급 회피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국제적 시선을 의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주요 통로를 차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은 유럽 경제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산 에너지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2년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파손 사건 이후 독일이 큰 피해를 본 것처럼 이번 조치로 유럽 전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영가스 업체 가스프롬은 지난 12월 31일부로 우렌고이 포마리 우즈고로드 가스관 사용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스관은 러시아 서부 우렌고이 가스전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중서부를 연결하는 주요 가스 공급 경로로 1984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결정을 국가 안보를 위한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러시아가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고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러시아의 큰 패배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번 가스 공급 중단으로 우크라이나는 연간 약 8억 달러의 운송 수수료를, 러시아는 약 50억 달러의 가스 판매 수익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은 튀르키예를 경유하는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으로 제한됩니다. 컬럼비아대 타티아나 마트로바는 이번 결정을 두고 러시아가 유럽 에너지 시장을 지배했던 시대의 상징적인 붕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은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를 선정했습니다. ICG는 많은 변화 속에 한반도가 불안정한 2025년을 맞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한과의 평화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도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남북한이 사실상 연락을 단절한 상태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리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CG는 러시아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지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 미군 자산이 추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라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가결 등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백악관으로 복귀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ICG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나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논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대담한 행동으로 이끌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ICG는 김 위원장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한국 내 정치적 혼란,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한 신호 등이 맞물려 오판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ICG는 한반도 외에도 2025년 주목해야 할 분쟁 지역으로 시리아와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IT, 미국과 멕시코, 미얀마,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을 꼽았습니다. 2025년 1월 17일은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 효고현 고베에서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불리는 이 지진은 고베시 반경 100km 내에 피해가 집중되어 일명 고베 대지진으로 불립니다. 1995년 1월 17일 오전에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은 6,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주택 피해는 약 64만 호가 파괴됐고 화재로 소실된 건물도 약 7,600호에 이르는 등 건축물 붕괴, 대규모 화재, 교통 인프라의 마비 등으로 일본 사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베 대지진은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일본 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내진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과 방제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래된 건축물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거대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본이 거대 지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작년에 발표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경고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와 지진학자들은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어진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지진을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도카이, 난카이, 도난카이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를 3중 대지진이라 부르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30년 내에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8, 9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0에서 80%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은 강진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일, 즉 쓰나미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만 명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일본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에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남해안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인 만큼 국민 개개인의 준비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반도가 더 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인 신장 건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주골, 즉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말이 있고 신생골수, 즉 신장이 골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5장 생성편에서는 신장은 뼈와 부합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모발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원형 탈모가 올 수 있고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의 골밀도는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형 탈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장과 뼈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황제내경 상고 천진론에서는 여자는 7의 3배수 나이인 37의 21세, 남자는 8의 3배수 나이인 38의 24세쯤이 되면 신장 기운이 정점에 달아 사랑니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 사랑니가 뿌리에만 있고 겉으로는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부드러운 것만 먹고 딱딱한 것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한 잠이 항상 부족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장 건강과 뼈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주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은 99%가 골격에 존재하는데 이 칼슘이 신장에서 평균적으로 1, 2%만 소변으로 나가고 98%에서 99%는 신장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칼슘 이온의 양을 신장에서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노화로 인해 신장 네프론이 퇴행을 겪게 되면 세뇨관의 재흡수 기능이 줄어들어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수 속에 적혈구를 생성하게 하는 EPO,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은 간 내에서도 분비되지만 많은 부분이 신장 사구체로 인해 촉발됩니다. 생리적으로는 이 EPO, 즉 조혈인자가 많아지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에 따른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즉 성장 호르몬과 남성적 호르몬으로 알려진 안드로겐이 많으면 신장의 사구체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틱 팩터 효소가 분비되어 뼛속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아의 1차 성장기와 청소년의 2차 성장기에는 부신에서 특히 안드로겐의 분비량이 많아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골격도 커지고 피도 많아져서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한의학의 고대 이론은 탁월한 선인들의 식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빈혈 상황이죠. 병원에서도 심한 빈혈이 오면 EPO 주사를 놓습니다. 특히 신장 투석 환자들이 피가 부족하면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조혈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단기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의 생리적 상황을 보더라도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양이 늘어
골수로부터 적혈구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적혈구가 많아지면 산소 부족량이 채워지므로 다시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 작용을 통해 적당량의 적혈구가 항상 유지되게끔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고 쉬면서 심호흡을 하거나 잠을 잘 때는 길게 심호흡을 크게 하여 점점 부족했던 산소가 채워지므로 즉 골수도 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뼈와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수면량이 둘 다 적당히 유지되어야 뼈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로하면 뼈가 찌는 듯한 느낌으로 노골노골해지고 더 심해지면 원인불명의 심한 고열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뼈를 찌는 듯 과로할 때 나오는 열감이라 하여 골증 노열이라고 합니다. 골증 노열 초기에는 쌍화탕을 처방받아 음용하면서 쉬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계속 방치하고 과로하게 되면 신장 면역 이상으로 사구체 신염이나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뼈의 경우는 골감소증이나 골연화증, 심지어 골수암, 혈액암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골증노열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서 번열이 나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장에 전기가 고갈되어 더욱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불면과 약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바로 심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까지 심호흡을 해보시면 몸속에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어 뼛속에 대사량이 서서히 줄어들어 번열이 점점 사라지고 수면량이 나날이 회복되어 불면증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스피드 경쟁 시대에 수많은 질환은 염증으로 귀결되며 이 염증이 오래되면 담이 됩니다. 불꽃 염자는 불화가 두 개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불씨는 꺼져 있어도 속에서는 염증 대사물이 남아 있어서 다른 2차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대사산물을 동양의학에서는 염증의 염자에 병질 엄부를 붙여 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돌로 쌓은 것을 돌담, 순 우리말로 담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게도 이 한자말 담이라는 한자를 가래 담이라고 새김하는데 이 가래는 목으로 내뱉는 가래이기도 하지만 이 글자를 파자해보면 가래, 가리개, 가리는 것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담은 혈관, 림프의 순환을 막아서 정상 세포의 기능을 가리게 되는데요. 마치 냄비에 유기물인 음식을 잘못하여 태워 먹으면 숯검댕이가 너무 딱딱하여 설거지가 안 되듯이 우리 몸속에 늘어붙은 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며 그로 인해 농과 같은 염증 대사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농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담이 됩니다. 외상질환으로 생긴 어혈증 또한 오래되면 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담이 질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거꾸로 담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환경 오염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중에 일부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귀납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관으로 떠돌게 되면 바로 색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이런 물질들을 최대한 흡착하여 보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들이 바로 담으로 작용합니다. 담이 쌓이다 보면 혈관으로 다시 방출되게 되고 혈관 내에 점점 쌓이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세포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악성 종양, 즉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급성질환 중에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1차적으로 폐에서 각혈이 되거나 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신장이 버텨주지 못해 급성 신장염을 일으켜 산혈증이 되거나 폐혈증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감 등의 심한 감기에 걸리면 소변이 아주 혼탁하거나 붉은 빛이 돌 정도로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위로는 폐기관지를 통해 가래로, 아래로는 신장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담이 분해되어 나가야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옴과 훔 소리의 진동의 힘으로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노폐물인 담을 내보내고 태율주 수행을 통해 신장에 수기를 가득 채워 온몸의 림프나 혈관을 맑게 정화해 놓는다면 뼈도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감염 질환에 걸리더라도 온몸에 염증의 불이 퍼지기 전에 빨리 면역구가 대처해서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은 신장의 건강이며 우리 몸의 신장 건강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태율주 수행을 열심히 하여 신장과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고 더 나아가 뼈나 장부의 빛받기 수행 예식도 해보시고 뼈살이 수행도 해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하노래 옴리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훔칠 될 천상원군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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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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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내 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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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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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 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